안녕하세요. 스쿨트렌드 파동쌤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생활 제10강 스포츠 수행 단원에서 중영역 스포츠와 도전 영역에서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인 마라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완전히 뛰어본 학생은 없어도 마라톤과 유사한 오래 달리기를 안 해본 학생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해보셨죠? 달리기 뛸 때 많이 힘들지만 뛰고 나서 어떤 성취감이나 상쾌한 기분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뭐 풀코스를 아직 완주해 본 적은 없지만 뭐 5km 내지 10km 정도의 마라톤은 자주 도전을 해보고 있는데요. 꼭 마라톤 대회가 아니더라도 틈날 때마다 3km 이상의 달리기를 꾸준히 실천하면 선생님은 굉장히 몸도 상쾌하고 즐거운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마라톤에 관심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 스포츠와 도전 영역에서 동일한 학습 목표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대한 도전 계획, 어떤 내가 도전 스포츠를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도전 계획을 수립하고 도전 스포츠 상황에서 어떤 성취를 위해서 참아내고 수련하고 노력하는 그런 의지를 다지는 것을 학습 목표로 정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마라톤이란 무엇인지 이제 알아볼 텐데요. 자, 오늘 당연히 이론 수업이니까 실제로 지금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라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마라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나면 조금 흥미가 생길 수가 있고 그 흥미가 생긴 것을 바탕으로 반드시 실천해 볼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의지를 다져보면 좋겠습니다. 마라톤은 일단 일정한 속도로 정해진 거리를 달리는 도로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잔디밭이나 무슨 잔디밭, 뭐 맨땅 이런 것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 경기라면 정확하게 그 전용으로 된 뭐 도로를 달리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라톤 경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교통이 통제가 되고 그 마라톤 경기가 있는 도로는 차가 다닐 수 없도록 이렇게 안전 조치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트랙에서 달리면 이제 우리가 뭐 육상 경기 대회 같은 거 할 때 다른 달리기 경기들은 운동장에서 트랙을 몇 바퀴를 도는 걸로 결정을 하는데 마라톤은 도로를 달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라톤은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추어 운동량을 조절할 수 있고 심폐지구력과 근력을 발달시켜 준다는 거죠. 또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에 비해 특별한 기술적인 요인이 덜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엄청난 기술들이나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쉽게 즐기기에는 접근성이 되게 진입 장벽이 낮다는 의미죠. 기구나 장비를 사용하지는 않죠. 자신이 세운 목표에 대하여 꾸준히 도전할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을 요구하는 스포츠이다. 이제 마라톤은 그런 스포츠이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마라톤의 기원을 따져보면, 뭐, 여러분도 여러 일화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기원전 490년 그리스 마라톤 근처의 전쟁터에서, 마라톤이 그러니까 지명인 거죠. 마라톤 근처의 전쟁터에서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이제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 승전보를 알리려고 그리스의 마라톤 부근에서 아테네까지 달려간 병사 페이디피데스가 이제 이 승전보를 알리러 거기까지 도착했을 때 승전보를 알리고 쓰러져서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가 달린 거리가 이제 마라톤의 선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대 올림픽이 부활하면서 마라톤 경기는 이제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요.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도 마라톤은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데, 마라톤의 경기 방식은 육상 종목의 도로 경기에 속하면서 정규 코스는 42.195km이고, 이를 단축한 단축 마라톤으로 10km, 20km, 하프 마라톤, 30km 경기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 원칙은 정해진 코스를 이탈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자력으로 완주를 해야 되는데 이 코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코스가 어떤 코스들이 있는지 선생님이 간단히 안내를 할 텐데요. 마라톤에서 이제 대표적인 코스로는
편도 코스가 있고요. 왕복 코스가 있고 순환 코스가 있고 방사 코스라고 해서 이렇게 총 4가지 코스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편도 코스는 출발 지점과 결승 지점이 각기 다른 코스로, 이제 편도라는 게 가면 끝인 거잖아요. 그래서 42.195km다. 그럼 쭉 42.195km를 가고 끝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편도 코스라고 하는데, 실은 이제 정식 대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고 10km나 뭐 20km 정도가 이제 반환점이 있는 상태에서 10km 마라톤을 뛰었다. 그래서 10km에서 끝나면 편도 코스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왕복 코스는 출발점에서 다시 출발점으로 반환점을 돌아서 돌아오는 코스를 왕복 코스라고 하고, 순환 코스는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도로를 큰 원처럼 생각해서 쭉 코스를 다 달렸을 때 도착 지점이 출발점인 경우, 이런 경우를 순환 코스라고 하고, 방사 코스는 출발점에서 어떤 한 지점에서 갔다가 출발점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다른 곳을 목표로 가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약간의 리본 같은 느낌의 출발점이 가운데 있으면 리본 같은 느낌으로 뛰는 것을 방사 코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스타트법은 많은 선수가, 스타트법이 아니라 스타트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많은 선수가 참여하는 경기에서는 경기 5분 전, 3분 전, 1분 전에 스타트 예고를 해서 이제 모여 있는 상황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요. 자, 마라톤 중에 음료를 섭취할 수가 있는데, 주최 측이나 선수가 준비한 음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본인의 음료를 준비할 수가 있는데, 약 5km 간격마다 음료를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는 대가 있어요. 그래서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제 음료를 섭취할 수가 있고, 10km가 초과하는 거리에서는 물 이외의 음식물을 각 지점에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것들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좀 더 경험하면서 알아봐야겠고, 일단 마라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라톤에 이제 관련된 이제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마라톤을 어떻게 뛸 수 있는지 중요한 어떤 핵심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의 기본 자세는 보여지는 사진과 같이 좋은 자세는 지면으로부터 받는 충격을 줄이고 상체가 좌우로 뒤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팔은 구부린 상태로 가볍게 흔듭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선은 전방을 주시하고, 팔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V자로 굽혀 앞뒤로 흔들게 되고요. 허리가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꼿꼿이 세워서 달리는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발 딛기 동작에서는 평지에서는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발 뒤꿈치를 시작으로 해서 발바닥, 발 앞부분 전체의 순으로 발을 뒤져서 달리기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는 오랫동안 달리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에너지를 아껴가면서 달리기를 뛸 수 있는 주법을 행해야 되는데요. 상하 이동, 중심 이동을 최대한 줄여서 체력 소모를 줄이고, 다리의 접지 시간을 최대한 빠르게 한다. 접지 시간이라는 것은 지면에 닿는 시간을 최대한 줄인다는 거죠. 빠르게 한다는 것은 이제 발바닥이 땅에 닿는 그 시간을 줄여서 경쾌하고 아주 크지 않은 보폭으로, 적당한 보폭으로 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자세와 방법을 가지고 경기 상황에서 전략과 전술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공통 전략으로는 대회 72시간 전부터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우리 몸에 있는 근육에 충분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것입니다.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단을 짜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마라톤 용품은 미리 준비하고, 경기 코스를 지도로 확인하거나 직접 돌아보며 화장실, 의료 텐트, 급수대 등을 확인합니다. 마라톤에서 일반적으로 코와 입의 호흡 비율은 30에서 70 정도 수준입니다. 초보자는 숨을 2번 들이마시고 2번 내쉬는 방식으로 달리기를 뛰면 도움이 되겠고요.
중급자 이상은 2번 나누어서 들이마시고 한 번에 길게 내쉬어서 잔여 호흡이 폐에 남지 않도록 최대한 내뱉어주고 나누어 들이마시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 달리기 뛸 때 좋은 전략이 마라톤의 경기에 임할 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구간별 전략도 있는데요. 마라톤 경기처럼 다양한 구간, 평지, 오르막, 내리막, 휘어진 코스 등등을 위해서는 발바닥에서부터 무릎, 허리까지 전달되는 충격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의 운동량을 만들어내는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르막을 달릴 때에 대한 요령은 다리 부분과 이제 허리에 많은 부하를 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몸의 무게중심을 앞에 두고 앞꿈치로 지면을 차주는 방식의 달리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오르막을 뛰어보면 알 거예요. 오르막 뛸 때 뒤꿈치부터 땅에 닿아서 지면을 밀어주면 뒤꿈치가 닿는 순간 몸이 뒤로 기울어질 수가 있으니까 무게중심이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몸에 힘이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르막을 달릴 경우에는 앞꿈치를 위주로 달려주는 주법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폭을 크게 하기보다는 보폭을 짧게 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짧게 가니까 속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평지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을 유지하면서 가야지 오르막에서 무리해서 오버페이스라고 하는데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 다리나 이렇게 몸 전체에 젖산이라는 물질이 쌓이게 되면서 굉장히 피로를 느끼고 이제 꾸준히 운동하면서 그 피로를 이겨내기가 달리기를 계속 뛰어나가기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느낌이 나지 않도록 하되 이제 멈추면 안 되겠죠, 여러분. 멈추지 않고 요령을 잘 파악해서 달리기를 이어가야겠습니다. 자, 내리막을 달리는 경우에서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역시 보폭을 좁게 합니다. 발을 빠르게 하는 트로팅 주법, 그러니까 물 위에서 이렇게 돌이 탕탕탕, 물수제비라고 하나요? 그 탕탕탕 이렇게 튀어나가는 것처럼 발을 이렇게 경쾌하게 짧게 이렇게 달리는 트로팅 주법을 활용하고요. 내려갈 때는 뒤꿈치가 먼저 닿아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너무 쏠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라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페이스 조절이라고 하잖아요. 지치지 않도록 자기의 스스로의 어떤 컨디션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작 5km 구간의 달리기가 전체 구간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기록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이제 완주의 목표를 두고 일단 우리는 도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략적으로 살펴보면 선수들은 어떻게 하냐? 마라톤 초기 초기에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로 뛰면서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속도를 더 낼 수 있는 페이스 전략으로 전반보다 후반을 빨리 달리는 전략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마라톤 초기에 젖산의 농도를 줄일 수는 있지만 후반부에 속도를 더 내기 때문에 후반부에 이제 막판까지 가게 되면 오버페이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좀 어떤 어려움이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페이스라고 예상이 되면 이제 부하가 적은 주법으로 달리며 완주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마라톤 초기부터 후반까지 거의 일정한 속도로 뛰는 전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스 전략은 일반적인 마라톤 선수들이 이제 페이스 전략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고도의 지구력과 훈련량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속도라는 것이 결국 일정한 속도인데 얼마나 더 빠른 일정한 속도이냐가 결국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용어로 젖산 역치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속도로 뛰었을 때 젖산이라는 물질이 많이 쌓이냐. 이 젖산이라는 물질이 많이 쌓인다는 것은 이제 몸이 피로를 느끼면서 다리가 내가 의지한 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않게 되는 어떤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요. 젖산이 생기면서도 바로바로 소비되는, 그러니까 몸에 젖산이 쌓이지 않는 속도가 어디인가,
그걸 젖산 역치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젖산 역치가 높은 선수가 결국 이제 좀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젖산 역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에 훈련량과 또 우리가 먹는 거, 식이 조절과 훈련량으로 그 젖산 역치를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결국 기회가 오는 것이죠. 물론 선천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타고난 어떤 체질도요. 자, 구간 속도를 유지하면서 달리는 경우 구간별 기록 산출이 용이하고 훈련에 따른 체력 소모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총 거리 중 체력이 고갈되는 30km 이상에서 정해진 페이스에 적응하는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자, 또 경기 상황 중에 이제 물이나 음료수를 마셔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어떻게 마시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음료나 물을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서 마셔야 이제 몸의 흡수율을 도와줄 수가 있고요. 경기 초반에는 물을 먹고 후반에는 물과 음료를 번갈아 가면서 마시는 이유는 음료에는 이제 당 성분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과의 어떤 혼합액이니까,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보충받기 위해서 음료를 후반부에 마시는 것을 이제 권장하고 있고, 또 음료만 먹게 되면 몸의 수분이 또 쉽게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물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마셔야 할 것입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 지체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 속도를 더 내지는 않는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마라톤을 학교에서 만약에 하거나 또 우리가 어떤 지역 대회에 출전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와 경기 운영까지 이루어지게 되는지 여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역할 구성과 물품 준비입니다. 선수, 페이스메이커, 감독, 경기 운영진의 역할을 할 사람을 정하고 경기에 참여해야 되겠죠? 선수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경기 운영진으로 참여하거나 경기를 관람하며 응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경기 방법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출발 위치를 정해야 되겠고, 경기는 스탠딩 스타트 방법, 그러니까 서서 출발 신호를 듣고 출발하는 방법으로 이제 경기를 시작해야겠고요. 규칙은 정식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우리 상황에 맞게 약간 변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포츠에 적용해서 경기 방법을 운영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태권도나 골프에서도 이런 교내 리그 또는 자체적인 리그로 진행하는 방법은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반복되는 내용이죠. 자, 경기 진행을 위해서는 선수를 소집을 해서 주의사항 및 안전사항을 전달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 출발을 시킨 이후에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 경기 결과가 끝났을 때 마라톤의 완주를 기념할 수 있는 증서나 메달을 지급할 수 있고요. 마라톤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기록 도전이나 완주 등으로 목표를 설정해야겠고, 선수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음료를 제공받고 반환점 확인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진행 중의 안전 수칙으로는 준비 운동을 철저하게 해야겠고, 주변에 병원이나 또 119 구조대, 그리고 또 응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요원들을 설정하는 방법 등으로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고, 또한 지역 파출소와 학교 전담 경찰관의 협조를 얻으면 교통 안전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를 마무리하면 정리하여 발표하고 다음 대회를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자, 마라톤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달리기를 할 때 우리가 큰 어떤 장비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이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달리기 용품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선생님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 용품은 첫 번째 뭐가 중요할까요? 운동화가 필요하겠죠. 뭐 설마 슬리퍼를 신고 달리는 학생은 없겠죠? 네, 안 되고요. 신발은 일단 그 역할이 지면과 우리 몸 사이의 충격을 이제 완화시켜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쿠션이 너무 강한 것을 신어도 또 약한 것을 신어도 몇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발을 신어야지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달리기 초보자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신발 쿠션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특히 체중이 본인이 좀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쿠션이 더 많은 것을 신을 수 있도록 해야겠고, 이제 신발 매장에 가보면 조깅용으로 나온 운동화 중에 신발 뒤축이 두툼하고 그 안에 어떤 쿠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 앞쪽에 쿠션이 많은 것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좀 있고요. 발 앞쪽, 몸의 좌우 흔들림이 많은 사람이나 속도가 빠른 사람은 이제 앞 쿠션이 적은 것으로 해주시고, 이제 완전히 초보자여서 이제 발 앞쪽 몸무게가 이제 많이 나가거나 초보자이거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쿠션이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 또 중요한 요령 중에 하나는 우리 몸이 이제 아침에는 조금 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는 신발을 사기 위해서는 저녁 시간대에 매장에 가서 양말을 신고 운동화를 신었을 때 발이 편한 신발, 그 정도는 돼야지 자신에게 이제 맞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름철의 신발은 이제 통풍이 잘 돼야 되겠죠. 겨울철의 신발은 습기가 잘 마를 수 있는 이제 운동화. 그리고 겨울철에는 이제 달리기 뛰다 보면은 중간에 신발을 또 바꿔 신어야 될 수도 있어요. 달리기를 뛰고 나서.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운동복은 이제 거의 이제 반바지랑 반바지, 티셔츠 뭐 이렇게 입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땀 배출이 잘 되는 소재, 땀이 잘 마르는 소재의 운동복을 입고 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두꺼운 옷이나 수분 배출이 잘 안 되는 옷을 입게 되면 이제 옷에 땀과 이제 엉켜가지고 달리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바지에 반팔 티셔츠를 입지만 수분이 잘 마르는 재질의 옷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겨울철과 여름철은 또 달리는 요령에 따라서 준비물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주로 모자나 선글라스, 선크림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겨울철에는 장갑이나 모자, 목도리, 안전조끼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지만 그 위에 어떤 바람막이라든가 한두 겹 껴입을 수 있는 긴 바지의 옷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달리다가 좀 몸이 너무 더워지거나 그러면 적당히 조절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라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라톤에 관련된 전체적인 빠진 내용들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라톤에서 감독은 달리는 선수에게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선수는 페이스를 조절하며 경기에 참여해야겠죠. 그리고 페이스메이커는 이제 전체 구간을 같은 속도로 뛰진 않지만 다른 선수의 기록 달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선수에 맞는 페이스를 조절해서 앞서 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서 달리게 되면 바람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체력이 먼저 급격히 소모되게 되고, 이 페이스메이커 선수가 이제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 띄워주다가 이제 적당히 달리는 것으로 바꾸게 되죠. 영화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도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료수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선수들이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물과 음료수를 준비하여 제공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구성원들이 마라톤 경기에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도 마라톤에 직접 달리는 것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렇게 진행 요원이나 자원봉사자 등등으로 또는 코칭 스태프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마라톤 경기가 혹시 TV에서 중계가 되거나 아니면 SNS나 인터넷상에서 경기 영상을 볼 수 있다면 보면서도 이것을 스포츠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당당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11강 스포츠와 도전 운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